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거든요. 오늘은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뭔가 중국인들의 매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빠세! 뭐 사실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좋은 말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저 역시 그건 마찬가지고 뭐 굳이 먼 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뭐 서울이나 제주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종족 특성인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일단 존나 시끄러워. 어디로 가나 되게 시끄럽고 와 샤샤샤 그러니까 그 성조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 자체가 좀 약간 시끄러운 언어인 것 같아. 발성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고 굳이 뭐 시끄러운 게 아니더라도 남 눈치 같은 거 안 살피고 되게 뭐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더구나 특히나 대한민국하고는 뭔가 국제적인 관계도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거대한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이 존만한 나라니까 뭐 거역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오늘은 그런 관계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중국인들의 매너나 그런 예의에 그냥 콤프로스트에 밥 말아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이렇게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1년 2개월 동안 돌아다녔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보통 어딜 가도 중국인들의 그런 마켓 파워는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가령 태국만 가더라도 태국 한인타운은 그 스쿠밀 로드에 있는 그냥 상가 그게 전부란 말이야. 근데 태국 내에 있는 중국 차이나타운 가면 진짜 으리으리하거든요. 마켓 파워가 엄청 강하고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시끄럽기도 하지만 근데 그만큼 구매력도 강하잖아. 걔네들은 돈 막 쓰고. 근데 여러분들이 1년 2개월 동안 동남아를 이렇게 배낭여행을 계속 자유여행 돌아다니면서 보면 알게 된 게 뭐냐면 자유여행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중국인들을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왜래 중국인보다 자유여행 돌아다니면서 그 대만 사람이랑 홍콩 사람 합친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습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여행 이런 거 보통 이제 젊은 애들은 다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는데 중국 애들이 유독 안 보인단 말이야. 자유여행을 돌아다니다 어딜 가든 간에. 그나마 이제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좀 정서가 비슷하거든. 걔네들은 중국인들을 겁나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강해 걔네들도. 그래서 근데 사실 반중 정서가 강한 걸 떠나서 어느 나라를 가든 그냥 중국 사람 욕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위아더 월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외국 나가서 이게 일본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친해지냐면 중국 사람 욕하면 친해진단 말이야. 걔네들 되게 시끄럽다고. 그러면 이게 되게 좋아해 일본 사람들도. 여튼 뭐 그런 게 있지. 그래도 혹시 몰라 만약에 일본 사람과 또 중국 사람 만나면 또 한국 사람 욕할 수도 있거든. 한편으로는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중국 사람한테 되게 고마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도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 진짜 상태가 안 좋아서 일전에도 말했지만 만약에 중국인이 없었잖아요.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이지 싸움 같은 거야. 그 공격을 다 막아내 걔네들이 어그로 다 끌고 탱커 해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게 이게 수면 위로 안 올라온 거지. 만약에 중국인들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분명히 한국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인들에게 뭔가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돌면서 만났던 중국인들 있잖아요. 많이 만나지 않았지만 근데 제가 1년 2개월 동안 돌면서 이렇게 만났던 중국인들과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인들의 그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해요. 저는 SNS를 인스타그램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뭐 뭔지도 모르겠고 복잡한데 인스타그램은 사진만 딸랑딸랑 올리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비공개 계정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랑 친분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난 사람들. 딱 조건이 이거거든.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많지도 않아. 한 40명, 딱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중국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친구 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되게 나보다 한참 어려. 18살이었어. 그때 만났을 때. 근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가 나를 좀 약간 무시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나는 이제 P 발음하고 F 발음을 구분을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B 발음이랑 V 발음을 구분을 못하니까 얘가 맨날 무슨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 거야? I can't 막 이러면서 이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이후로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 영어 할 때 브리티시 악센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브리티시 악센트가 이렇게 I can't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에 약간 좀 빠직빠직 얘가 좀 빡이 좀 찼지 나도. 그래서 이게 애니까 애들을 제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 그게 뭐냐면 너는 나한테 한순간에 뒤질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몸으로 패기로 이렇게 증명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질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이게 깨갱하고 꼬리만 하고 가게 돼 있는데, 근데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게 얘가 갑자기 나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내 일하는 거 보더니 막 숫자 적혀 있고 이러니까, 너 뭐 증권 쪽에서 일하는 거야? 나 증권 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더니 또 하루는 또 일본인 친구가 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보통 영어를 다 못하거든요. 어딜 가든 간에. 그래서 일본인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가면 일본인들이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일본인들 다 모여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만난 그 거기는 더 배드 KLCC라고 페트로나 타워 근처에 있는데, 이제 거기 컨디션이 좀 괜찮거든요. 거기 일본인이 누가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일본말로 이렇게 제법 유창하게, 왜냐면 나는 이제 야동으로 단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얘가 나한테 조금 호감을 가졌나봐요. 왕이란 친구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하더니 밥도 같이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술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친해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이 베이징인데, 인스타그램 보면 아파트하고 지 집이랑 찍어서 올리는데, 와, 집이 진짜 으리으리해. 그래서 베이징 집값이 장난 아닐 건데 집이 엄청 큰 거야.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비즈니스맨이라 사업하신다 하더라고. 그리고 엄마는 뭐 한다니까 엄마는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유추하고인데 걔는 약간 엘리트 코스로 해서 대학교를 좀 빨리 들어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랑 얘기 만난 애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애가 타이거라고, 얘는 베트남에서 만난 친구거든요. 근데 얘도 얘기해보니까 여행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해. 왔다 갔다 여행도 계속, 나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 맨날 여행하고 있어. 아직도 여행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여행하고 있고, 근데 얘가 얘기해보면 아는 게 있잖아요. 좀 젠틀해요. 스마트하고. 그래서 그 당시 한참 한국이랑 중국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거든요. 사드 때문에. 그 사드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될 때였는데, 근데 뭐 일단은 뭐 중국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거대한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뭐 이게 옆에 있는 이게 소국이기 때문에 뭐 깨갱하자 뭐 깨갱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저희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치적인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한국 사람 입장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뭔가 시진핑,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희한한 게 공산당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하면 마윈이 그 자기 그 알리바바 그 다 넘기고 포기하고 은퇴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 사유재산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한순간에 다 뺏어갈 수도 있고 그냥 뒤질 수도 있는 그런 나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그런 중국 사람들은 그 슈퍼 차이나라고 하죠. 그 중화 사상 엄청 쩔어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의외로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걔네들은 의외로 별로 없고, 다만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진 않더라고,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약간 무서운 게 있을 수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천안문 사태라고 하잖아요. 30년 전에 뭔가 이제 민주화 같은 걸 요구를 했을 때 그거 군인들이 그냥 탱크로 그냥 깔아 뭉개버렸잖아. 그게 불과 30년 전 일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뭔가 공포로 각인될 수가 있었던 그런 얘기라서, 그 뭔가 내가 뭔가 그런 시진핑이나 이런 중국 정부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갖고 슈퍼 차이나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냥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은 이게 함구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결론은 내가 만났던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하면서 느꼈던 게, 얘네들이랑 내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 사이의 괴리가 너무너무 큰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딱 하나였더라고요. 교육의 부재의 차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전부 다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이니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일본을, 이게 뭐 일본 얘기하면 좀 사람들 되게 민감한데,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일본인들은 약간 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의가 발라. 어딜 가도 매너가 좋거든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랑 비교해서 매너가 없어. 근데 없는 만큼 돈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게
이게 함부로 이게 까지는 않는 분위기, 마켓 파워가 강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매너가 좋은 것들은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교육을 되게 잘 받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국에는 이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민폐 끼치지 마라, 야, 민폐 끼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대로 벌어지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느꼈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끄럽고 예의 없고 매너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는 뭔가 그게 사회 자체적으로 조성을 한 게 가장 크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뭐 끔찍한 테스트가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애를 납치했었잖아요. 중국에서 예전에 막 길거리에서 애를 납치하고 가는데 사람들 전부 다 방관을 했잖아요. 이미 그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럴 것 같아.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잖아. 해외로 나갈 때 만약에 뭐 이렇게 단체적으로 중국 어차피 그런 게 다 가능하잖아. 공산당이 지배한 자본주의 국가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딱 사람 한 명씩 보내갖고, 야 밖에서 시끄럽게 말하지 마. 그리고 길거리에 똥 싸지 마. 그리고 뭐 이제 화장실 같은데 막 휴지 막 버리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만 시키잖아요. 그래도 그게 확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게, 그냥 딱 조금만 생각해도 편한 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독재 시스템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 국민들의 우민화가 필요한 거지. 우민화를 시키는 거지. 우민화 맞나? 그래서 왜래? 슈퍼차이나 이런 것들 중화 사상을 이렇게 해서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들은 이제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사람들도 보면 딱 제가 기점이건, 제가 딱 가운데 낑겨있는 그런 꼰대의 기점인데,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내가 느낀 게, 왜 애들이 예의가 달라요. 그래서 20대, 지금 20대들 나도 많이 봤는데, 내 윗대 사람들보다 내 밑대에 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매너는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수완나폰 공항이었나? 가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난 당연히 그 중국 사람인지 알았지. 근데 그 말이 들리는 거야, 귀에. 뭐지? 보니까 아저씨하고 아줌마들이 그 공항에서 족발에 소주 이렇게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뭔가 예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 기점으로 위로 올라간 개저씨들이 조금 많이 안 좋아. 확실히 안 좋은 빈도는 더 높고, 내 밑에 애들은 이렇게, 밑에 애들은 교육 좀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랑 비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결론은 제 뇌피셜이지만, 지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무례하고 예의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주도한 것들은 중국을 지배하는 공산당이 그런 것들을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중국이란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중국 얘기 나오면 댓글에 그런 댓글 남긴단 말이야.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이, 이런 거 남긴 사람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 댓글 좀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인터넷 댓글을 남기더라도 저는 약간 그게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면전에 대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중국인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여러분이 중국인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뭐 여러분 중국인 친구한테 가서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말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런 댓글 있으면 제가 바로 차단 딱 박아버릴 거니까 그거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그런 뭔가 지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배움이란 것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옛날부터 느끼지만 테레비 이런 거 보면 진짜 잘 배우는 그런 석학들이나, 혹은 이 땅에 되게 훌륭하고 추앙받는 지식인들조차도 이렇게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찌질하잖아. 요즘 나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 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지식보다는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되게 훌륭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부끄럼 없이, 그것에는 내면의 성찰이랑 자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내면의 성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내면의 성찰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나? 일단은 뭐 야동 같은 거 많이 보고 야동 보고 나면 이렇게 현자 타임 오잖아. 그런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인문학을 공부하면 오나? 뭐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만의 그런 내면의 성찰은 저는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뭐 일전에 말했지만 제 친구들이 제 스승이고, 그리고 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굳이 인간이 아니라도 뭐 인문학적인 소양으로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자기 내면의 그런 성찰, 그런 내면 수양을 이렇게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기품 있게 늙고 싶어. 물론 내가 말하는 언행은 굉장히 기품이 없지만 기품이 없는 말을 쓰는 거랑 기품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건 굉장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뭔가 이게 중국인들에 대한 예의 범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각자 오늘 한번 그런 시원하게 야동 한번 보시고 그런 내면의 성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얘기는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